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돼 보여요? 40. 아, 고마워요.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네, 많은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 그러시더라고. 저 듣기 좋으라고. 실제 저 이제 이달 28일 되면요, 만으로 66세가 돼요. 아마 우리 와이프가 저기 앉았는데 저를 너무 잘해줘서 제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젊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제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지만 저는 어릴 때 정말 불행했어요. 아까 여기 써 있었죠.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되면서 1년간 저는 식물인간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3살 때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6.25 전쟁 제 눈으로 다 봤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서 피난하면서. 기억은 안 나지만요, 3살이라. 근데 그 피난 중에 소아마비라는 엄청난 병에 걸렸으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의사는 얘는 죽을 거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간 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보다는 왜 내가 살아났지?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 그때는요, 우리 한국 1950년에 제가 초등학교 55년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매너가 없어요. 그냥 장애가 있으면 놀려요. 그리고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저는 보통 때 걸을 때는 지금 잘 몰라요. 엄청난 노력으로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주말 되면 하루에 7시간씩 북한산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수영을 제가 몸무게 고등학교 때까지 몸무게 42kg, 3kg 죽기보다 옷 벗기 싫어해요. 몸이 불균형하고 너무 갈비시니까. 근데 아버님은 저를 옷을 벗게 만드셨어요. 수영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나는 아버님 저기 회사에 가셨다가 퇴근만 하면 좀 오늘 출장 가시면 안 되나? 왜? 아버님은 저를 막 그렇게 푸시하셨거든요. 그래 학교에서 그런 놀림을 받고 그냥 학교를 가기 싫고 집에 있어도 아버지가 날 너무 푸시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저는 형제들하고 잘 적응을 못했어요. 학교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졸라서 나 지금 오늘 아파 학교 못 가.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머니가 전화해주면 아 잘됐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 뭐 했을까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텔레비도 없었어요. 텔레비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미 8군에서 하는 AFKN TV라고 American Forces Network 텔레비전 네트워크. 저는 하루에 학교 안 가는 날은 너무 좋아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그 미군 텔레비 자막도 없는 영어를 그 어린 나이에 그 헐리우드 영화 그 다음에 쇼 막 나와서 앤디 윌리엄스 뭐 도나 리드 막 이런 사람들의 그 홈 드라마 노래 저는 그때 팝송을요 200곡을 외웠어요. 영어로 뜻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영화 보고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10대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학업에는 성공을 못했지만 건강한 몸은 아니지만 제가 10대 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책, 아까도 저기 일본 제 처음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전두엽이 발달한다고. 저는 전두엽이 나중에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항상 하는 그런 걸 혼자서 그렇게 좋아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되니까 남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국어책 읽어 하면 10줄도 못 읽고 손을 막 떨다가 그냥 주저앉으면 선생님이 다음부터 저 안 시켜요. 그리고 공책에 글을 쓰면 친구가 옆에 있으면 글을 못 써요. 손을 떨어서. 그게 수전증. 그다음에 조금만 긴장하면 막 눈꺼풀이 툭툭 뛰고 근육이 막 이렇게 튀고 그런 막 틱장애라 그러나요? 그리고 밤엔 잠을 못 자요. 3시, 4시까지. 어린아이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3살 때 살아난 게 너무나 후회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걸 하나씩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만으로 66세가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매 10년마다 저한테는 제가 10대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부딪혀와요. 그럼 10대 말에 가서는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20대를 맞이하면 또 새로운 세계가 저한테 막 엄습해서 어려움을 막 줘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익숙해지면 또 30대 새로운 세계가 나를 엄습해와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10대, 20대 이런 것처럼 저는 인생의 6번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이제 그 후기가 되면 그걸 극복해서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거기에 자신감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까 요 10대별로 저는 아날로그 세대라 이렇게 잘 그걸 못해요. 예. 그래서 10대에는 그런 제가 소아마비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책과 음악과 영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이런 거에서 저는 삶의 탈출구를 찾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10대 때 또 고민은 뭐냐 어디 가서 여학생을 사귀어야 저도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내 가정을 가질 텐데 발표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여학생을 사귀기는커녕 저한테는 매일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도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내 소원은 여학생과 사귈 수 있고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갖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깨졌냐면 제가 대학교도 1차 대학은 실패해서 2차 대학을 갔죠. 그래도 저는 대학에 가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이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이 되면서 유치부를 제가 자원해서 가르치겠다고 그랬어요. 유치원 애들하고 노는 거는 괜찮더라고요. 어떤 그 겁이 안 나요. 얘네들 놀아만 주면 돼. 손수건 돌리고 뭐 박수 쳐주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한 6개월 놀았더니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너희 김인숙은 정말 열심히 잘하니까 초등부 학생 안 가르쳐 볼래? 그래서 그 다음에는 3학년, 4학년, 5학년 초등부 학생들 가르쳤어요. 1년이 지나고 제가 중등부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고등부 학생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가 막 제 밑에 나중에는 제가 부장 선생님이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제 밑에 여교사가 15명 있습니다. 그 여교사들한테 제가 정말 마음에 막 드는 그 여교사한테 데이트 신청을 처음 해본 게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데이트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겁을 내고 여학생한테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의외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좋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대시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으니까. 와이프가 일하는 직장에 하루 2번씩 갔어요. 점심시간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나도 통할 수 있구나. 나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이런 그 자신감이 생긴 게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30대에 이제 제가 출판사 여성 잡지예요. 주부생활이라는 잡지. 거기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죠. 글 쓰는 거. 지금 문학 그룹에 스펠가루 등단도 했고, 또 저는 지방신문의 논설위원으로도 쭉 제 책도 발간했고, 그래서 주부생활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편집부 기자로 취직이 됐어요. 제 회사에는 여성 기자들이 한 15명인데 10명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연예인들서부터 또 우리나라 장관서부터 또 경제 재벌 이런 분들 다 만나면서 인터뷰해서 기사를 쓰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차츰차츰 배우기 시작한 거는 일에 대한 자신감, 용기, 리더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미국 지사를 우리가 세우는데 김인수 씨 안 가겠냐고. 영어 잘하잖아. 그리고 제가 일본에 대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한 1년 넘게 가 있었고 이러니까 어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제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시작부터 미국의 LA에서 한국의 그 주부생활이나 한국의 모든 잡지 베스트셀러를 미국 그 식품점에 이게 캐시어 있죠? 계산대 옆에 저희가 책장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350군데에다가 한국 책과 잡지들을 보급을 했죠. 그래서 저는 30대 때 정말 신나게 일했어요. 거기에서 또 교포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부생활이 미국에서만 8,000부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건의했죠. 한국 내용만 낼 게 아니라 미국 내용을 여기다 100페이지를 따로 넣읍시다. 광고도 한국 광고 뭐 필요해 다 빼버리고 거기다 미국 광고를 넣읍시다 해서 제가 미주판 주부생활도 발간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광고, 영어, 편집, 기자, 그 다음에 책 배달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 몸이 점점 결혼 당시 제가 47kg, 8kg 였는데, 그리고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제 몸무게도 55kg, 막 60kg 상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30대 시절에 그러한 그 컴플렉스를 이겨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40대 시절에 제가 또 고비가 오더라고요. 초기에 회사 우리 운영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미국의 그 책임자도 자기 일가 인척으로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회사장 멋지게 사표를 던졌죠.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오기로 나 이 회사만이라도 나 살 수 있어. 근데 막상 그만두고 내가 나니까 회사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할 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 속에 있을 때는 참 남들한테 대우도 받았죠. 저는 캘리포니아 거버너도 만나서 인터뷰하고요. LA 시장도 만나고 미국 부통령도 만났어요. 그러니 저는 LA에서는 저명 인사죠. 근데 회사 딱 그만두니까 그때서부터는 내가 뭐 해야 되나? 이거 햄버거 샵을 하나? 뭘 해야지?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제가 부모님이 남겨준 땅이 좀 있는데 신도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서 스몰 비즈니스 하느니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땅에다가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을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게 그 땅에 그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이제 우리 두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나이였어요. 근데 걔네 우리 둘을 놔두고 전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통장에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게 다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울은 기억이 나요. 저는 막 힘들어요. 이거 한국을 가야 될지 미국에 있어야 될지 이 돈 가지고 뭐를 할까 막 이러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 미국 그 지금 LA 글렌데일에 후버하이라고 있는데 학생이 한 1000여 명 돼요. 거기 전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돼서 졸업식장에서 교장 선생님 다음으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다가 막 돌아와서 막 그 졸업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 졸업식장에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스피치를 하면서 내가 이 단상에 있게 된 이 첫째 이유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딱 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친구고 세 번째는 선생님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지금 그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게 막 싹 사라지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막 우니까 옆에 뚱뚱한 백인 아줌마가 너 왜 울어? 왜 울어? 그래서 내가 제가 she's my daughter, she's my daughter 그랬더니 I can understand. 그러면서 제 어깨를 막 감싸주면서 울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생각지도 않는 선물을 받았어요. 내 아이한테.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학교에도 늘 중간이지 1차 대학도 떨어졌었지. 근데 애들 보고 공부하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아빠가 원하는 건 오로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네. 제가 이 아이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한 적은 없었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서 저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감동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50대 시절에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음식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업이 이렇게 힘든가? 한국 사람들 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냥 뭐 술 먹으면 뒤집어 엎고 싸우고 유리창 깨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이 음식점이 굉장히 번창해서 저는 지금 세만 줘도요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50대 때 그 경제적인 힘듦이 그 스몰 비즈니스 음식점 운영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꼭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 어려움에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계속 가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10%밖에 살 수 없다고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저가 그리고 이제 60이 됐죠. 이제 지났죠 훨씬. 60이 딱 됐을 때 또 저한테 위기가 오더라고요. 협심증이나 심장병 때문에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간 반 동안 제가 강남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회복이 되니까 또 몇 년 후에 한 3년 후에 제가 암이라는 선고를 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나 살만하게 되면 꼭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 병에 걸린 이후에 이제 회복이 좀 된 이후에 제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했냐면 운동이다. 운동. 그래서 와이프랑 제가 그때 시작한 게 스포츠 댄스예요. 일주일에 5시간씩 지금도 스포츠 댄스를 합니다. 저는 월츠, 차차차, 탱고, 룸바 댄스를 한 7가지를 잘해요. 연말엔 공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건강이 힘들어질 때는 운동을 하고 또 여행을 많이 해요. 아까도 여행 한번 얘기지만 저도 50개국 이상을 사진기 들고 제가 전시회를 할 겁니다. 외국에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저에게 그 어려움 이후에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앞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우수하지만 우수하다는 걸로써 이 사회에서 다 잘 나갈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 친구 의사가 된 이후에 자기 직업에 불만족해가지고 막 라스베가스 다니다가 파산하고 또 CPA가 됐는데 그 친구는 마약에 빠지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 뭐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행복은 여러분이 나는 뭘 할 때 가장 즐겁고 뭘 할 때 참 나의 삶에 의미를 느끼고 이런 거를 꼭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찾으세요. 그거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고 아까처럼 여행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세요. 예, 시간이 쫓기니까 좀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